자연스럽게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굳이 극장 영화를 개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영화 망합니다. 망했어요. 댓글 액션. 안녕하세요, 영화관 내 주재훈입니다. 먼저 구독자 100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에 대한 간단한 저의 감상평과 함께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넷은 제가 보시다시피 강원도의 모 숙소에서 감금을 당한 채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지금 영화사와 시나리오 각색 계약을 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이런 산속에 갇혀서 열심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감금 생활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PD님과 감독님 몰래 뛰쳐나가서 테넷을 봤습니다. 저기 멀리, 여기 주변에 극장이 없어요. 그래서 10km 넘는 곳을 뛰어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먼저 테넷에 대한 저의 감상평은 놀랍다. 역시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플롯의 마술사라고 불리는데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사실 이번에도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의 사건의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닌 선형, 뒤죽박죽 되어 있는 시간의 이야기의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고, 이런 플로팅 덕분에 긴장감 있고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나는 신선한 재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저 따위가 사실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일단 너무 어려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해력이 떨어지는 너를 탓해야지 왜 어렵다고 그렇게 징징거리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최근에 그 CGV에서 이동진 평론가와 김상욱 물리학자 교수님의 온라인 GV 영상을 봤는데,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님조차도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거 말 다한 거 아닌가. 첫 번째로 너무 어려웠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캐릭터가 좀 약했다라고. 죄송합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시건방지게 지금 캐릭터가 문제입니까? 사건을 막 숨도 못 쉬게 끌고 가는 그 엄청난 그 플로팅의 힘이 있는데 제가 감히 또 시건방지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웠다. 캐릭터가 조금 아쉬웠다는 점.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인데, 그것을 조금 다른 방식의 발상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인버전 이라는 부분적인 시간 역행이라고 할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시간 여행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테넷을 봤을 때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특히나 초반에 오프닝 시퀀스의 그 극장,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의 A팀, 레드팀과 블루팀의 어떤 그 전쟁 장면은 와, 정말 이거를 거꾸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역행을 하는 것처럼 찍어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연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어떤 결심이 대단했다. 하지만 캐릭터는 조금 아쉬웠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현재 시나리오 각색 작업을 맡고 있고, 저도 먼 훗날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만감이 좀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영화는 망할 겁니다. 영화 중에서 극장 영화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라는 어떤 생태계, 사람들이 긴 서사를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짧고 강렬한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제 2시간이라는 서사의 이야기, 영상물을 앉아서 극장에서 본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웨이브, 여러 가지 다양한 OTT 플랫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다양한 영상 컨텐츠들을 집 안에서 꼭 극장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극장에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더욱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OTT 서비스가 생겨나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영관에서 영화를 처음 접해본 시네키드로서 또 앞으로 극장에서 어떤 걸릴 만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컨텐츠 시장, 영화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시장이 잠깐 얼어붙은 이런 경직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영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하지만 극장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지금의 극장 이전에 2시간 형식의 영화가 있기 이전에 뭐 3시간, 4시간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고, 영화라는 형식은 항상 계속해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변화의 과도기 속에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그리고 발빠르게 그런 변화에 적응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겠지만 영화 감독으로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화관 내 주재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극장 영화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극장 영화도 좀 많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을 조금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